자, 가겠습니다. 자, 각속력 오메가와 혹은 각속도 오메가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단순한 크기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선속력인데 접자를 떼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속력 했을 때, 자, 만약에 이것이 A이고 B이고 C다 할게요. 그러면은요, 자, 일단 각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각도가 다 같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원판 위에서 얘가 삥 하고 돌아갔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A, B, C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각도가 다 같기 때문에 빨리 나와야 돼요. 오메가가 같다 다르다. 각도가 다 같으니까. 원판 위에서. 그러면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정된 상태로, 자, 여기로 보십시오. 요 상태가 고정된 상태로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각속력 혹은 각속도의 크기가 같다가 되겠지요. 그래서 오메가가 같다 이 말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주기가 같다, 진동수가 같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금방 여기에서 본래 기본 형태가 뭐가 되는 거 하게 되면 오메가가 뭐가 되는 겁니까? T분의 세타가 됐었죠. 맞습니까? 그때 여기서 오메가는 R과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다라고 했지요. 그러나 속력의 관계를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볼게요. 자, 요 시간, 요 시간, 요 시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요. 요게 같은 상황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호의 길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호의 길이가 S1, S2, S3를 했을 때 호의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다르지요. 그러니까 속력의 크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더라.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적어보니까 여기서 V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오메가 R이다. 오메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얘가 같지요. 그러면 R이 큰 게 속력이 크다. 같은, 자, 오메가가 같다는 것이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주기 진동수가 같지요. 시간이 같다는 얘기예요. 같은 시간 내에 이동한 거리, 호의 길이가 큰 것이 속력이 크니까 R에 비례한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V라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쓰면 오메가가 뭐가 되는 거 하게 되면은 R분의 V가 되는데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오메가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금방 관계없다 했는데 여기서 뭐냐 하게 되면 R과는 반비례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요게 R의 관계를 포함하는 물리량이에요. 따라서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요것이 일정하다는 조건을 붙여야 반비례의 관계가 성립한다고요. 얘가 즉 다시 말해서 반지름의 함수를 포함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여기서 요까지 가고 여기서 요까지 갔다. 호의 길이가 같다 할게요. 호의 길이가.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반지름이 짧은 것이 각도가 크고 반지름이 큰 것이 각도가 작지요. 이 길이가 같으려고 하면은. 맞습니까? 요 관계에 의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반지름이 작은 게 각속력이 크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해서 아니 여기서 접선속력 V가 R에 따라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접선속력 V로 표시하면 각속도 오메가를 거기에 따라서 다시 표시를 해야 된다고요. 기본 형태는 주기 진동수가 같을 때 같은 원으로 돌면 반지름과는 관계가 없다. 하지만 속력이 같은 상황이라는 조건이 붙어야만 이렇게 반대의, 즉 반비례의 관계가 성립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을 해버리면은 요게 조금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제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제에 보시면은요, 몇 페이지인고 하게 되면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일정한 각속력 10라디안/세크로 원의 반지름 2m 위를 돌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각속력이 하는 겁니다. 각속력이
10라디안 퍼 세커다. 이거 반지름이에요. 근데 공식 외워야 됩니다. 조금 이따 연습하게 될 텐데 오메가라는 것은 뭐예요? R분의 V다 보단 내가 좋아하는 것은 V라는 것은 뭐예요? 오메가 R이다. 그냥 집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이 아니고요. 여기서 오메가가 아니고 V로 표시해야 되겠죠. 각 속력이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오메가 R이므로 오메가가 얼마냐 하게 되면요. 10, R이 2다 해서 여러분들 기억 여기서 20m/s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빨리 나와야 돼요. 이제 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각 속력이 뭐가 되겠습니까? 10라디안/s지요. 그러면 빨리 나와야 돼요. 오메가는 뭐가 돼요? 얘가 t분의 2파이 혹은 오메가가 얘가 2파이 f기 때문에 뭐냐 하게 되면 대입을 해보면 이런 기본 형태는 아시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얘가 10이죠. 얘가 주기다. 그 다음에 얘가 2파이가 되는 겁니다. 집어넣으면 돼요. 고로 여기서 주기 하게 되면은요. 그대로 표시해 볼게요. 주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10분의 2파이 초라고 표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진동수나 역수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진동수 F라는 것은 2파이 분의 10 헬저다. 약분은 여러분들 하시고요. 산수는 싫으니까 가끔 산수하다 보면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할래요. 자, 해서 주기 관계니까 주기면 요거지요. 소거하면 5분의 파이 초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심가속도 나오게 되는데 자, 복습이나 한번 해볼게요. 이때까지 배웠던 거. 자, 주목. 잠깐 보십시오. 가속도 하게 되면은, 여기서 가속도라는 것이 기본 형태입니다. T분의 V-V0입니다. 한 번 더 쓰면, T분의 델타 V라고 적을 수가 있다를 그대로 넘어가도 되고요. 유도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냐 하게 되면은요, 이러한 기본 형태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벡터가 스칼라 이 가속도가 벡터예요, 스칼라예요? 벡터지요. 그럼 반드시 뭐가 되는 거? 속도 변화량의 방향인데 복습 너무 중요하니까 이제 다 잊어먹었습니다. A-B 하게 되면은요. 한 번 더 A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되고요. 마이너스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방향 반대인데 해서 요것을 한 다음에 방향을 반대로 한 다음에 A 벡터와 더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도하는 방법은 본래 6가지가 있는데 아무거나 이제 일반에서는 싹 다 보여줍니다. 왜요? 암기시키려고. 그래서 지금은 먼저 해 오십시오. 그래서 간단한 걸로 해 보겠습니다. 유도하는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삼각함수를 쓰십시오. 됩니다. 뭐 가속도 기본 형태를 쓰십시오. 됩니다. 편안하게 다 돼요. 자, 가겠습니다. 얘가 V0고 얘가 V예요. 그러면은 가속도에서 속도의 변화량은 하는 거예요. 변화량은 뭐예요? V-V0가 되겠지요. 그러면은 여기서 V-V0에서 한 번 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용쳐 놓는 겁니다. 이때까지 공부했는데 확인차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V0 하겠다 하는 겁니다. 아하, 처음 속도의 방향을 반대로 한 다음에 나중 속도와 더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을 나타내게 되면은요, 처음 속도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다시 처음 속도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평행이도 됩니다. 그러면 평행 사변행 법칙에 의해서 요거와 평행한 선을 쫙 긋고요. 그 다음에 요거와 평행한 선을 이렇게 쫙 그으면 참 신기하게 만나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처음 속도의 방향을 반대로 해서 나중과 더하니까 요게 속도 변화량의 방향이다. 요 자체가 속도 변화량의 방향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하, 여기서 가속도 A 하게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T분의 V-V0 속도 변화량의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지요. 이제 암기하셔야 됩니다. 원운동에서 가속도
가속도 방향은 어느 방향이다? 항상 중심 방향이다. 어떻게 하더라도 항상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해서 원원동에서의 가속도 방향은 항상 중심 방향이고요.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자, 얘가 지금 현재 V이고 얘가 V인데 V의 크기는 변해요, 안 변해요? V의 크기는 변하지 않지요. V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데 뭐가 변하는 거 하게 되면은 방향이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왜요? 자, 어떤 물체가 이동하는데 수직, 즉 이동 방향과 수직의 힘이 작용해 버리면은 방향이 바뀌더라. 그때 가속도 방향이 항상 구의 혹은 원의 중심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중심이다가 나와줘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고 아까 전에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면은요, 한 번 더 다시 설명하게 되면은 T분의 V 델타 세타, 요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속도였고요. 델타 세타인데 여기서 요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속력이 되겠습니다. 아니, 유도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속력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요것은 변하지 않지요. 그런데 뭐가 변하나요? 여기서 각도가 변하지요. 아니, 돌아가면. 맞습니까? 고로 뭐냐 하게 되면 어디서 많이 보는 행태예요. 자, 가겠습니다. 한 바퀴 뺑 걸 돌려보자. 아니, 그냥 해보니까 주기 T, V는 변하지 않고 한 바퀴 돌면은 델타 세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파이, T분의 2파이. 아니, 요 유도 행태는 너무 많으니까 지금 그냥 요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얘가 뭐예요? 오메가다. 따라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속도 A라는 것은 원운동 했을 때 가속도 A라는 것은 V, 오메가와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배운 게 뭐냐 하게 되면은 선속력과 각속력 오메가라는 것은 V가 오메가 R과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V 대신에 오메가 R을 집어넣어 버리면 뭐가 되는 거? 오메가 제곱 R이 되대 하는 겁니다. 다음 오메가 대신에 R분의 V라고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오메가가 넘겨버리면 그러면 뭐가 되느냐? R분의 V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것은 요거와 요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보편화되어 있는 겁니다. 해서 가속도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줄 거십시오.